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 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녹음 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 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2인자 윤모 씨가 첫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 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 씨가 직접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의원님이 조사받고 나와서 통화하길 원하신다.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요. 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 지난달 22일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첫 소환 조사 받은 날인데요. 이날 그 택배 기사 한 분이 권성동 의원의 서울 자택에 택배 하나를 배송하게 됩니다. 이 택배에는 받는 사람 이름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적혀 있었는데 받는 사람의 연락처로는 보좌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배 기사는 보좌진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뭐 택배를 어디다 맡기면 좋겠냐, 보좌진은 경비실에 맡기셔라, 이런 상당히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에 문제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예.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윤 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윤 씨의 측근에게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헷갈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잘못 건 겁니다. 단순히 배송을 한 배송기사인데 다른 번호인 줄 알고 전화해서 통화를 의원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택배에 적혀있던 그 번호가 비서관 연락처와 동일한 전화번호입니까? 그런데 이날 저녁에 걸려왔던 전화는요. 그 번호가 택배에 적혀있던 번호랑은 좀 다른 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사실 주 통화가 목소리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음성 변조 없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좌진이 확실한 낮 통화와 의문의 저녁 통화 저희가 붙여드릴 테니까 이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통화를 해야 하니까 아마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가 전화번호를 착각한 상황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 통화를 한 문제 전화번호는 저희 JTBC 취재가 시작된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르고 그런데 목소리는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네요. 근데 이게 잘못 건 전화는 이제 배송기사한테 한 것이고 실제로 권 의원의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전화 통화 녹취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측근이랑 해당 보좌진이 이전에도 통화를 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수소문을 했고요.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측근 한 명이 7월 22일 조사 당일에 낮 1시쯤에 본인이 실제로 권 의원의 보좌진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뒤에도요. 해당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이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윤 전 본부장이죠. 그 사람에게 권성동 의원 측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소환 조사 당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 시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요. 2022년 1월 5일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과 만나서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윤 씨가 권 의원에게 저 만남 이후에
뭐 윤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윤 씨는 저보다 한두 달 뒤인 2022년 2월에서 3월쯤에 그 권 의원이 통일교 궁전에 방문했을 때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양쪽에서 그러니까 준 것으로 의심되는 쪽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쪽 양쪽이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는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힘맨인 윤 씨와 권 의원의 각각의 양쪽 측근끼리 연락을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들으신 녹취에 따르면 권 의원 쪽은 이 조사 받고 나오자마자 윤 씨 본인이랑 직접 통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증거인멸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요. 특검은 양측이 얼마나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이자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선호 의원은 어제 SNS에 당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 없다, 수사 관련 정보 요구한 사실도 없다라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딱 걸린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컨택을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게 보이는 정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윤 전 본부장하고 그 권성동 의원 보좌진하고 통화한 기록도 아마 검찰에 특검에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권 의원이 직접 했는지 그 여부인지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정도라면 뭔가 이게 증거인멸 시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진술 회유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정황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되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구구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저분이 그 강원랜드 사건으로 거의 뭐 정치 인생 그 마감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잖아요.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일에 또 연루됐다는 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 교훈이 있으면은 이춘석 의원은 작년에도 그 동영상이 걸렸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 유리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도덕적 해이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웃지 못할 일화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주 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택배 기사가 이거를, 그리고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전화를 녹음해야 할 거예요. 배달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됐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거는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식이 있는데 요 뉴스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일단 이제 통일교 쪽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청탁 혹은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두 가지 갈래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 그 통일교 2인자 윤 씨, 아까 제가 윤건이라고 잘못 말했던 그 네. 윤모 본부장 있잖아요. 이름이 나왔어요. 네, 이름 나왔어요. 네. 윤영호 본부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저도. 그쵸, 윤 씨가 많아가지고. 저도 윤 씨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름을 그냥 해줘.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 네. 이 특검 조사에서 내가 그때 우리 그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2년 1월에 만나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했던 거 말고 그 이후에 2022년 2월과 3월에 권성동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산에 직접 찾아왔고, 통일교 본부로 직접 왔고 네. 그 당시에 자기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오더를 받고, 한학장은 이제 통일교장, 네, 통일교 네. 일장의 지시를 네. 받고 쇼핑백에 네. 금품을 잔뜩 담아서 네. 그거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에서 현금다발 둘둘둘둘 말아갖고 네. 꺼내서 쇼핑백에 담아서 네. 권성동에게 직접 전달했다. 야, 이것도 진짜 통일교도 아주 체계가 확실합니다. 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가 있고 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총재 비서실장이 미리 네. 다 뜯어보지 못하게 둘둘둘 감아서 네, 쇼핑백에 네. 포장을 했고, 그거를 재정국장 이모 씨의 손을 거쳐서 그다음에 세계본부장 윤영호를 거쳐서 권성동에게 전달이 됐다. 네. 이거 정말 그 지도부 딱 5명만 아는 네.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그럼 뭐 했습니다. 절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큰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그것까지는 아직 진술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통일교의 그런 그 내밀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오픈된 거 보니까 수사 다 끝났네요. 아 그래요? 수사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 큰절 관련해서 타사 남독이 있었나? 요 정도 저랑 자리를 바꿔요. 요 정도 수사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버팅기는 조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네. 또 버팅기는 거 받으면 되고. 근데 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 권성동 의원 측이 지금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건 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그 큰절을 했나 본데요. 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을 때 큰절을 하고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랑 직접 본 건 아니고.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그럼 맞네. 네, 만나서 네. 큰절을 하고 이제 윤 본부장이 봉투를 옆에서 한학자 총재 만난 자리에서 그랜저를 했어요. 그랜저를 그 앞에 다른 분들이 금고에서 뭘 꺼내서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 미리 했겠죠. 그러니까 네. 요건 이거 따로고 오기 전에. 금고에서 네. 오겠다. 그러니까 이 쇼핑백은 미리 너무 거의 재밌어요, 오기 전에 이거. 준비가 되어 있었고. 큰절도 했어. 도대체 네. 몇 시간짜리 영화냐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비리 영화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큰절을 할 때 네. 그 씬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씬 하나는 앞에 이제 총재가 그 밑에 비서실장에서 온다고 하니까 준비해. 그러면 금고요는 또 장면 하나, 그래서 돈 담는 장면 하나, 네. 그걸 옆에 놔뒀다고 절하면은 2개를 주는 장면 하나, 이런 씬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세뱃돈 너무 센데. 세뱃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큰절까지 일단 진술에서 나온 것 같고. 네, 큰 거 한 장 플러스 쇼핑백 2개까지 지금 나온 건데 네. 플러스 그랜절. 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수사를 엄청 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 7월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주 JTBC에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나 이 부분이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뭐라고 제보가 왔냐면 제가요 택배 기사인데요. 네. 제가 좀 전에 며칠 전에 권성동 의원실에 뭐 하나를 배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그 권성동 방의 비서관한테 보좌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누군가로 착각하고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녹취 한번 들어볼게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그러니까 전화 번호를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영호 본부장 측 관계자한테 전화를 건다고 착각을 하고 네.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기사님한테.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고 싶어. 이게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날이 네. 그 윤영호 본부장이 한번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조사받았는지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슨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조사 받았는지 뭐 물어봤는지 검찰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큰 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금기입니다. 영장이 바로 바뀌거든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입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은 네. 다 어차피 수사를 같이 받는 사람들이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연락 절대 안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죠. 연락을 하는 순간 오해를 수사기관에서는 질이 나쁘다고 봐서 그렇게 설사 오해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몇 네. 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무슨 영화를 일부러 찍으려고 이게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재밌겠어요. 너무 웃겨 이거. 그러니까 택배 기사에게 다른 걸 전달을 왔는데 네. 그 보좌진이 윤모 씨, 이제 윤정호 본부장 통일교 네. 그쪽에 이제 그 수사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택배 기사한테 물어보고 영호야? 영호는 딴 사람이에요. 영호? 윤영호. 윤영호? 네. 오케이. 큰일 날 소리. 알았어요. 윤모씨라고 할게요 너는. 근데 윤모 본부장 네.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택배 기사 무슨 소리시죠? 그래서 봤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택배 기사 전화 온 거를 그대로 해서 눌러버린 것 이게 같아요. 직전에 그렇겠죠, 측근되는 그렇겠죠. 그 윤영호 관계자분이 이게 그 앞에 전화했는데 앞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다시 누른 거지. 그렇지. 그런데 너무 거기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워딩을 보면은 네. 아까 전화드렸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워딩이 그 저기 권성동 네. 의원 보좌진이. 그러니까 한번 하긴 했어.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요. 기사를 보면 걸려온 택배 기사한테 걸려온 전화가 그 통화했던 번호랑 다른 번호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번호인데. 그러니까 다시 누른 게 아니라고. 아니, 다른 전화기로 했다고. 동일한 사람이. 이게 제 추측으로 제가 어제 네네네네. 이 보도를 계속 봤어요. 네. 헷갈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했잖아. 택배 경비실에 맡기세요. 통화했잖아요. 네. 이 전화로 안 쓰고 이제 딴 전화가 뭐가 있나 봐요. 이 전화로 이 사람이지 하고 눌러가지고 맞아요. 택배 기사한테 네네네. 저 의원님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조사 받고 났으니까 택배 저하고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같냐 여부에 대해서 JTBC에서 이렇게 목소리는 해줬어요. 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도를 봐야 돼요. 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자, 우리 이규원 또 수사팀장이 들었어요. 또 한마디 우리 하십니다. 방송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댓글에 자꾸 이거 음모론 아니냐? 음모론? 체크 제대로 한 거 맞느냐? 뭘 택배 기사 음모론이야? 확인되느냐 자꾸 이렇게 네. 하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후속 취재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윤영호 측에게 물어봤어요. 네. 실제로 권성동 측에 접촉이 있었어? 네. 물어봤더니 확인이 됐습니다. 맞다. 아. 그날 검찰 조사 받았고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권성동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했다.
뭘 음모론 이렇게 뭐 이거 저 택배 기사분이 우리한테 제보하신 아마 건데. 음모는 요거 같아. 받는 사람은 권성동인데 왜 전화번호가 보좌진 번호가 거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집에 가는 택배인데. 네. 아. 보좌진 갑질? 갑질? 택배 받으라고 그치. 시켰나? 이걸로 물타기? 그렇게 되네요. 도대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보도를 3번 봤다니까요. 자, 우리 이규현 수사팀장님. 저는 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네. 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보좌진이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윤 측근의 번호를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번호를 저장 안 해놓은 거죠.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저장을 그렇지. 그래서 저도 안 해놨다. 저장을 안 해놔서 이러지 그러니까 참 택배기사 번호를 저장할 리도 없고 그분은 윤모의 측근은 일부러 저장 안 해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그렇지. 헷갈린 거죠. 확실히 수사해본 역시. 사람이 달라. 확실히 거의 특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4특검이에요, 아닌데. 4특검. 예. 무슨 특검? 권성동 특검을 해야 되나? 권성동 특검. 권성 사실 권성동 특검도 권성동 특검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어쨌든 택배기사님 같은 네. 분은 이게 수사기관 기준으로는 귀인이거든요. JTBC도 빨리 언론사 입장에서도 사실 귀인이죠. 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제보를 한 택배기사분이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민주시민이네, 민주시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택배기사분이? 네, 이제 물어봤어요 주재환 하필이면 기자한테. 거기에 또 이렇게 택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 의원은 네. 지금도 통일교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무관하고 아주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요.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는 있었다는 물론 거지. 있겠죠, 적절한 관계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다 여쭤봐야죠. 근데 최근에 워딩을 보면 통일교와 그 어떤 관계나 또 바뀌어요. 뭐 어떤 관련된 거래 이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완전 부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저희 국회 이제 임시회가 이제 20일 시작되면. 20일 정도까지는 좀 이제 국회 잠깐 쉬기 때문에 뭐 특검이 좀 서두르면 체포 동의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내란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나도 해보아라.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다문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거 한 장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 거 한 장 써달라라는 의미겠습니다. 궁금한 건 큰 거 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 큰 거 한 장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쓴 게 맞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 거 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의 천정궁을 2차례 방문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2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1000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